송은재 TV 시작합니다. 태풍 난마돌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난마돌 태풍이 지금 남해안에 상륙해서 남해안을 지나는 중입니다. 통영, 부산, 포항 진로가 이렇게 됩니다. 제주에서 벌써 낚시를 하던 사람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틀, 사흘 전부터 모두 비상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철저한 대비,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윤석열의 것은 윤석열에게, 이재명의 것은 이재명에게. 오늘 동아일보에 난 박재균 논설 주간의 칼럼 제목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인용해서 윤석열의 것은 윤에게, 이재명의 것은 이에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물타기죠. 박재균 주간은 섞어찌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좌파들의 섞어찌개, 물타기. 이재명의 각종 비리 수사를 하는데 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고 김건희 여사가 나오느냐. 이런 물타기, 이 섞어찌개. 이게 상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칼럼입니다. 이재명은 두려움이다. 이재명의 정치는 두려움의 정치다. 그래서 민주당을 방탄당으로 만들었고 이 두려움의 정치가 지금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좌파, 포퓰리즘 좌파에서 오랜 수법인 섞어찌개, 물타기이죠. 이 섞어찌개 수법을 써서 지금 여론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치가 지금 진영 정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양비론.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한 건 많지 않느냐. 물귀신 작전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한 10년 전부터 우리 정치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섞어찌개, 물타기가 진영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통하고 있다라는 게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을 치면 윤석열이 나오고 이재명을 치면 김건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터넷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 60% 가까이가 특검을 해야 한다. 이런 응답이 나오는 것이 30~40%의 그 민주당 지지층, 진영은 무슨 소리를 해도 지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중도로의 정치가 언제나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정치가 계속해서 활개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윤석열의 것은 윤석열에게, 윤석열의 몫은 윤석열이고 이재명의 것은 이재명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 우리 정치에서 지금 상식이 사실은 사라진 지 꽤 됐고 이 상식을 되찾아야 한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뜻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진영에 휘둘려야 하느냐. 이젠 여론조사도 어떤 여론조사든지 나오고 나면 이 역선택 부분을 계산을 하고 여론조사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론조사가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진영 논리에 의해서, 역선택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큰 힘을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균 논설 주간이 지적하고자 했던 이 물타기, 섞어찌개, 이 부분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머리가 복잡하고 가장 고민이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 이재명과 이준석일 겁니다. 왜 머리가 복잡하냐? 지금 이재명과 이준석 모두 자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정적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윤석열 정부에 죄를 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재명은 각종 검찰과 경찰의 비리 수사, 이준석도 경찰 수사에 나아가서 윤리위의 제명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만 쳐다보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신들의 계산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정치권의 계산, 문법과는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고민인 겁니다. 이게 왜 다르냐? 우리 지난 70년 헌정사에서 많은 대통령들이 나왔는데 전부 정치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3사람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은 군문에 있다가 들어온 경우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있다가 대통령이 된 경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죠.
우리 정치권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문법, 이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잘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이재명과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는데, 많은 시그널을 보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는 특징이 무디다. 밖에서 보면 무디어 보입니다. 또 참을성이 많다. 잘 견딘다. 이게 대선 기간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맷집이 좋다. 뭐 이런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 참고 맷집이 좋고 우리 정치권에서 여론의 움직임에 굉장히 긴밀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거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적인 스타일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정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용산 영빈관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철회 지시를 한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굉장히 내렸을 때도 지지율을 올려야 된다. 지지율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기존의 정치권의 문법으로 이 지지율 반등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무디어 보이고 좀 둔감해 보이고 이런 겁니다. 이번 영빈관 문제는 여론의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공개적인 공론을 거치지 않고 추진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은 갈수록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빠르게 철회 지시를 한 겁니다. 그 영향에 따른 지지율의 생각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짚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 대한 각종 검찰과 경찰의 비리, 이 부분을 자신이 맡을 테니까 이제 당은 민생에만 전념해라. 반대가 되었죠. 지금까지는 자신은 민생 이야기만 하고 당에 자신에 대한 검찰, 경찰 비리 이 부분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라. 김건희 특검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역할을 분담했던 것을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는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재명과 함께 갈 수 없다. 함께 가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젊어서 본 정치판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서 자신이 지금 성접대에 대한 그 경찰 수사 또 윤리위의 제명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고민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인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전혀 풀려나가는 게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쳐다도 보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참 답답할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나 이준석이 생각하는 것은 내년이 되면 총선 분위기로 가게 된다. 총선 분위기로 가게 되면 결국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도 여론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활로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런데 그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이준석이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축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그 검사 출신들, 소위 특수부 검사 출신들입니다. 한동훈을 비롯해서. 그 특수부 검사들의 생각, 논리는 지금 이준석과 이재명이 생각하는 그 논리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일어나면 도둑놈이 있으면 그 도둑놈을 잡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설마 야당 대표를 또 거대 야당 대표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일이 생기겠느냐? 우리 헌정사에 지난 70년 동안 그런 일은 거의 없었지 않느냐? 이게 선거 분위기로 넘어가게 되면 정치가 또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변화가 올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준석의 경우에도 제명이 되고 이렇게 하더라도 자신이 계속 버티면 선거 국면으로 가면 자신이 좀 비빌 이런 정치적 언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지금 움직임은 그런 식으로 전혀 가지 않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위기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보여줬습니다. 위기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쉽사리 그렇게 정치적 계산으로 이 부분을 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한동훈을 비롯해서 이 검찰과 경찰의 체계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않을 뿐더러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시스템도 그렇게 굳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의 본질은 자신이 저지른 부분이기도 하고 윤석열 정부와는 어떠한 형태의 타협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느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준석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깊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풀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영 정치에 의해서 섞어찌개 물타기가 지금 가능한 구조입니다. 여론상. 그렇다면 그 반대도 가능한 겁니다. 이런 물타기 섞어찌개를 무시하는 정치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특히 기존 정치권 문법과는 달리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이재명, 이준석이 전략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의 것은 윤석열에게 주고 이재명의 것은 이재명에게 주고 이준석의 것은 이준석에게 주는 것이 맞다. 이 점을 이재명, 이준석이 빨리 깨우치고 대응하지 못하는 한 이준석, 이재명은 우리 정치권에서 갈수록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